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미용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직업을 하다가 미용이라는 업을 20대 후반에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뭐 하셨을까요? 첫 직장이 군인이었어요. 여군이었고 전역을 한 다음에는 헬스 트레이너를 잠깐 했었어요. 필트니스 대회를 준비하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쉬고 있는 중에 미용업을 관심을 가지게 돼서 다시 대학교를 편입을 해서 미용을 공부를 했죠. 그때 당시 실력은 좋다고는 말 못하겠고 사실은 원하는 대로만 해줬어요. 제가 잘해서 손님들이 많았던 것보다 한 분 한 분의 이 니즈를 제가 다 맞춰가지고 개개인의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었어요. 고객님들은 당연히 마음에 드시겠죠. 그쵸.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색감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고객의 니즈 파악하고 거기 맞춰서 디자인 해주시는 것도 실력 같은데 아닌가요? 맞아요.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코로나도 있고 3, 4개월 정도는 초보 시절이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무조건 연습하고. 아카데미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내가 샵을 차렸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손님을 상대하고 응대하면서 어떻게 고객님이랑 니즈 맞춰서 디자인할 것인지, 사업자 내는 거, 카드 단말기 신청하는 거, 그리고 다른 미용 자격증을 따는 방법까지 이제 다 포함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이론 수업부터 모델을 데리고 와서 실습하는 것까지 제가 다 봐줄 거고, 창업하고 난 후에도 제가 가끔 가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죠. 최대로 수업이 진행되는 인원수는 클래스당 3명까지만 받아요. 저는 소수정예로 해야 저도 수강생도 마음 편하게 이 소통이 가능하고 피드백이 편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다른 아카데미보다 비용이 조금 비싼 편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아카데미들보다 오히려 소수정예지만 저렴할 거예요. 한 클래스당 3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매출이나 수익은 어느 정도 나시나요? 매출은 손님만 받았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800 정도, 바쁠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찍어요. 손님으로만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거기서 플러스 이제 수강생들을 받기 때문에 최대 많이 받아왔을 때가 그때 이제 거의 수강생 수입으로만 뭐 2,800 정도 들어온 적이 있죠. 재료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재료를 한번 사고 나면 이거를 한 2달에 써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료비는 한 달에 2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유지비, 샵 관리 유지비는 150만 원? 그러면 약간 어쨌든 7, 80%는 남기시는 네, 거죠? 거의 70%? 뭐 못 남겨도 70%는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엘러 대표님 맞으실까요? 어디 가시나요? 오전에 제 개인 스케줄 보내고 이제 출근하려고.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해운대에서 조그맣게 뷰티샵이랑 뷰티 아카데미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33살 유지선이라고 합니다. 손님도 받으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수강생들 받아서 수강을 하고 있어요.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미용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직업을 하다가 미용이라는 업을 20대 후반에 시작했거든요.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 나이에 시작할 수 있나, 도전을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으셔서 저도 충분히 거의 뭐 진짜 29에 미용을 배웠으니까 늦게나마 시작을 했는데도 이렇게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29에 창업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뭐 하셨을까요? 첫 직장이 군인이었어요. 여군이었고 전역을 하고 싶어서 전역을 했고, 전역을 한 다음에는 워낙 운동을 좋아했던 터라 헬스 트레이너를 잠깐 했었어요. 필트니스 대회를 준비하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그만두게 됐어요. 쉬고 있는 중에 미용업을 관심을 가지게 돼서 다시 대학교를 편입을 해서 미용을 공부를 했죠.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서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관심이 가서 그쪽으로 이제 기술을 배우게 됐죠. 20대 전부를 다 이렇게 그쵸, 채우신 20대. 거잖아요. 네. 혹시 평소에 막 추진력이 있으신 성격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거, 노는 거, 친구들 만나거나 사람들 만날 때나 여행 갈 때 추진력이 굉장히 제가 좋다고 많이 들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20대의 직업이 지금 3개가 생긴 거잖아요. 제가 추진력이
남들보다 느린 편은 아니고 결단력도 있고 나이가 조금 드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혹시 창업 자금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군대에서 사실 돈 쓸 일이 많이 없거든요. 퇴직금도 나오니까 퇴직금과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운동만 했으니까 또 그때는 돈 쓸 때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다른 여자들보다 뭐 맨날 운동복만 입고 다니고 나가서 노는 것도 없고. 근데 운동하셔서 그런지 몸 되게 탄탄하신 것 같아요. 운동은 중2 때부터 한 게 아니라 7살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수영으로 시작해서 또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학교 대표로 수영 대회를 많이 나가고 대학교를 사실 체대를 가려고 체대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운동의 끈을 안 놓으려고 했는데 그때 같이 운동하는 여자인 친구가 군대 가려고 아버지가 군인이셔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저도 갑자기 그때 관심이 쏠리길래 이제 그날 집에 가서 검색을 했죠. 아, 여자도 군대를 갈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전반적인 모집 요강을 보니 그냥 제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때 이제 여자 군인이라는 직업을 처음 봤는데 엄청 그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변에서 왜 군대냐, 차라리 경찰을 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도 저는 딱 그냥 그때 딱 꼽힌 거죠. 체대를 안 가고 군사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갔죠. 군대에 가려면 또 체력 시험도 봐야 되고 자격증도 준비를 해야 되고 체력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군사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들어갔죠. 자격증도 따고 단증도 여러 개 따고 필기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의 1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필기시험 치려고 1차 만에 합격을 하고 저는 안 될 줄 알고 그냥 이제 연습 삼아 한번 쳐보자 생각을 해서 쳤는데 1차 만에 다행히 됐고 2차는 이제 체력시험, 3차는 면접, 1차, 2차, 3차 시험을 쳐서 최종 합격이 돼서 군인이 됐죠. 제 친구는 부사관 준비하던데. 네, 맞아요. 저도 부사관이에요. 혹시 언제 창업하셨을까요? 창업 준비는 19년도 12월 겨울쯤부터 이제 창업을 준비를 했고요. 샵 오픈은 20년도 2월쯤에 봄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부터 샵 오픈을 하셨는데. 네, 맞아요. 안 힘드셨을까요? 주변에서 왜 코로나 끝나고 창업을 하지? 지금 사람들이 다 외출도 자제하고 집 밖에 거의 이제 못 나오게 될 시기에 창업을 하냐 정말 많이 말렸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저희 엄마가 응원을 해주셨어요. 해봐. 너는 뭐 항상 잘 해왔으니까 믿어주셔가지고 바로 추진을 했죠. 코로나 시기인데 사람들 밖으로 잘 안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손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셨을까요? 첫 달에는 지인 위주로 장사를 해서 기술을 조금 더 이제 탄탄하게 연마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3개월 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거 보고 오시는 손님들의 또 입소문을 타서 소개로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정말 바빴어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바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 정도로 바빴어요. 밥도 못 먹고 연중 무휴로 일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그 정도면 실력이 엄청 좋으셨나 봐요. 그때 당시 실력은 좋다고는 말 못하겠고 사실은 원하는 대로만 해줬어요. 제가 잘해서 손님들이 많았던 것보다 한 분 한 분의 이 니즈를 제가 다 맞춰가지고 개개인의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었어요. 똑같은 눈썹 모양이 아니라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는 눈썹 모양을 해드리다 보니까 고객님들은 당연히 마음에 드시겠죠. 그쵸.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색감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감사하게 또 선물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고객의 니즈 파악하고 거기 맞춰서 디자인 해주시는 것도 실력 같은데 아닌가요? 맞아요.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코로나도 있고 3, 4개월 정도는 초보 시절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족을 조금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무조건 연습하고 실패 없이 만족감을 드릴 수 있게 했죠. 아무래도 예약제를 받으시다 보니까 영업시간은 조금 유동적일 것 같은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나요? 저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해요. 손님이 뭐 9시에 원하면 사실 9시도 오고 저녁에 이제 직장인분들 야근하시는 분들은 또 7시 반 8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 거니까 제 일이니까 그쵸. 유동적으로 손님들한테 조금 많이 맞춰드려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는 주로 뭘 하실까요? 쉬는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고요.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안 바쁠 때는 일하는 동안에 상담 카톡이 많이 와 있어요. 쌓인 카톡을 제가 이제
30분 내로 손님들이랑 상담을 하고 또 예약을 잡기 위해서 상담을 하죠, 카톡으로. 지금 이제 일이 제일 재밌어요. 저는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갑자기 백화점이 보이는데 아. 백화점은 왜 오신 건가요? 수강생 수업이 있는데 그 수강생이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선물 조그마한 거 하나 사러 왔습니다. 원래 그렇게 수강생들을 잘 챙겨주시나요? 네, 챙겨요. 왜? 제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제 수강생들이랑 저한테 배웠다고 해서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전에 배웠던 수강생들도 아직까지 연락하고 만나서 밥 먹고 생일마다 서로 챙겨주고 있고 해서 앞으로 쭉 볼 사람들이니까 되게 약간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있고 또 뿌듯할 때도 있는데 생긴 거에 비해서 엄청 마음이 여려요. 뭔가 되게 대문자이실 것 같아요, MBTI가. 맞아요. 이 세 개. 저 저번 주 저 생일이었는데 한 달 했어요. 수강생분 선물은 뭘로 준비하셨을까요? 수강생이 조금 나이가 어리고 또 피부가 하얘서 조그마한 립스틱 하나 사려고. 인스타 보니까 게시글이 많이 없으셔서요. 마케팅은 주로 어떻게 하실까요? 받고 가실 손님들이 대부분 소개를 꼭 해주세요. 제가 따로 막 인터넷에 도배를 안 해도 와주시니까 한 12분, 14분까지도 소개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 외적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마케팅 돌리는 거는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죠. 제가 금액이 싼 편이 아니거든요. 와주신 분들도 고맙고 소개해주신 원래 기존 제 고객님들한테도 고맙고 관리받으러 오는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뭐 힘들었다 기뻤다 슬펐다 이런 거를 또 말하러 오는 걸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는 그런 걸 또 듣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주고 이렇게 공감해주면 1년이건 2년이건 계속 저한테만 눈썹 받으러 오시는 이제 그쵸. 단골이 돼버리는 거죠. 안 그러신 분들한테는 저도 일부러 이렇게 말을 많이 안 걸어요. 근데 말을 아예 한마디도 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오면 어디서 오셨냐 뭐 오는 길은 안 힘들었나. 여기 원래 오피스텔인가요? 여기 사무용. 저 강아지는 시술하시는 분 무서울 때 안으라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수업 준비 중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이시라면서요? 어디 생일? 어제 생일. 아, 어제 생일이야. 지금 수강생분이 연습하고 계신 거는 고무판인가요? 공판이에요. 피부 대신해서 이제 앞 조절을 연습하려고. 여기 주로 반영구 시술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반영구 시술 중에 어떤 시술 주로 하실까요? 눈썹이랑 아이라인이랑 입술, 헤어라인 이런 순으로 비중이 많아요. 눈썹을 하러 오실 때 보통 아이라인도 많이 예약을 같이 잡아서 아이라인도 같이 하시고 가고 마스크 벗기 시작하면서 입술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반영구 시술이잖아요. 되게 유행을 많이 타잖아요. 뭐 아이라인이나 타죠. 눈썹이랑 입술이랑.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을 어떻게 잡는 편이세요? 사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일자 눈썹이 유행했거든요. 그쵸. 요즘에는 약간 세미아치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눈썹 올라가요. 밑단이 약간 동글동글하게 조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많이들 하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 모든 디자인을 고객님들께 맞춰주신다고 들었어요. 디자인은 거의 그렇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고객님들이 원하는 모양의 사진을 먼저 들고 와요. 거기에서 고객님들의 눈썹의 근육 모양이나 이런 근육 쓰임 그리고 피부 상태를 보고 디자인을 결정해요. 웬만하면 다 맞춰드려요. 옛날에는 약간 오버립이 유행이었잖아요. 입술 도톰해 보이게. 입술 반영구를 통해서 그런 효과 얻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입술 도톰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입술 필러를 추천드리고 시술을 한다고 해서 입술이 두꺼워 보이거나 도톰해 보이는 효과는 크게는 없어요. 보통 고객님들이 웜톤이나 쿨톤 같은 톤에 따라서 색깔을 정해서 오시나요? 본인 피부 톤에 일일이 다 맞추시는 고객님들은 크게 없으시고 아, 이제
이제 헤어 색깔에 조금 많이 비중을 두는데 본인의 브로우 색깔을 조금 많이 말씀해 주세요. 피부톤이 어떻든 우리 립스틱이 본인 피부톤에 맞추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색깔의 립스틱을 바르는 것처럼 눈썹도 본인이 원하는 브로우 컬러를 바르시거든요. 그 그렇죠. 컬러를 말씀을 해주세요. 통증 크림은 사용을 하시는 편인가요? 100%다 사용해요. 아, 다른 뷰티샵도? 네. 그거 안 사용하면 아파서 못 받죠. 일반 타투 받을 때는 통증 크림 사용한다면 약간 염증이 나거나 발색이 덜 된다는 말이 있는데 반영구 시술은 조금 다를까요? 반영구 화장은 표피층, 그러니까 이제 피부의 각질층 밑부분에 시술이 들어가는 조금 거라서 더 얕네요. 엄청 얕아요. 정말 얕고, 그래서 우리가 반영구 화장이 1년에서 2년 정도만 지나면 지워져서 없어지는 원리가 각질층의 밑에 층 위치에 하기 때문에 얕아요. 근데 타투 문신은 진피층에 진피층에다가 하죠. 시술을 하기 때문에 크림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신경마비가 올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타투 하실 때는 아마 통증 크림을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얕게 해서 조금 지워질 수 있는 게 타투보다 크니까 유행 따라서 이렇게 시술을 해도 상관없겠어요. 유행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술자마다 이제 그 압의 기술과 사용하는 색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잔흔이 잘 남는 게 참 중요한데 너무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색소를 써버리면 한번 잡힌 모양으로 평생 가요. 이제 어머니들, 특히 어머니 눈썹 그렇죠. 보시면 파란 눈썹들이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 색소의 성분 때문에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런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색소를 저는 쓰고 있기 때문에 2년 정도가 되면 색깔이 많이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빠져요. 그래서 제 고객님들은 2년마다 오실 때 모양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잔흔 제거도 하시던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잔흔 제거는 저는 레이저로 원하시는 분들만 해드리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고객님들 기준에서는 잔흔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오셔가지고 보면 잔흔이 되게 심하신 분들 많아요. 그쵸, 그럴 그쵸. 때는 동의서를 얻고 그렇게 해서 레이저를 3회에서 5회 정도 받고 제거를 하고 나서 깨끗하게 된 피부에서 이제 다시 시술을 하죠. 요거 마네킹 이렇게 쓰시는 거는 실제 약간 사람의 얼굴이 굴곡져서 그거 연습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실제 얼굴이랑 비슷한 크기라서 마네킹을 쓰고 있어요. 실습할 때마다 사람을 계속 눕힐 수가 없으니까. 그럼 실제 사람이랑 차이는 있을까요? 이제 피부가 안 움직이니까 실제 사람은 피부가 이렇게 밀리고 만져지고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마네킹은 밀리는 게 없으니까 사실 똑같지는 않은데 크기적으로 그리고 또 굴곡에 약간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그럼 눈썹 디자인하고 계신 것 같은데 눈썹 문신 하실 때도 이렇게 차로 재요. 자로 재요? 실제로 디자인할 때도 차로 다 재서 고객님의 그 눈썹과 눈과 코의 위치에 맞는 눈썹의 길이를 측정을 하죠. 그 아카데미 쪽이 창업반하고 정규반이 있다고 들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과정, 모든 기법을 다 배우는 게 정규. 이 정규 과정을 다 배워야 창업을 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창업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기존의 네이샵 원장님들이나 미용실 원장님들, 다른 미용 쪽으로 하시는 샵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샵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손님 받을 수 있으니까 정규반이라고 해요. 창업반은 이제 방금 보셨던 그 어린 친구처럼 완전 미용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기초부터 창업을 하기 위해서 미용을 처음 접목하시는 분들이 창업반을 오는 거고, 아카데미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내가 샵을 차렸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손님을 상대하고 응대하면서 컴플레인 걸려오는 그런 상담까지 어떻게 고객님이랑 니즈 맞춰서 디자인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자 내는 거, 카드 단말기 신청하는 거, 그리고 다른 미용 자격증을 따는 방법까지 이제 다 포함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이론 수업부터 모델을 데리고 와서 실습하는 것까지 제가 다 봐줄 거고, 창업하고 난 후에도 제가 가끔 가가지고 손님 어떻게 받고 있는지, 어떻게 시술을 하고 있는지까지 이제 피드백을 해주죠. 저랑 인연이 뭐 수업은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제가 끝까지 봐줄 수 있는, 이렇게 봐줘야 되는 기간은 보통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아카데미 하시는 거는 수강생이랑 1대1로 진행되나요? 1대1로 원하시면 1대1로 가능하고 최대로 수업이 진행되는 인원수는 클래스당 3명까지만 받아요. 저는 처음에는 4명,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소수정예로 해야 저도 수강생도 마음 편하게 이 소통이 가능하고 피드백이 편해서 딱 2명에서 3명까지만 정원을 받고 있어요. 보통 아카데미보다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주는 것 같은데 진짜 바로 창업이 가능하게 네, 바로 돼요. 그러면 혹시 다른 아카데미보다 비용이 조금 비싼 편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아카데미들보다 오히려 소수정이지만 저렴할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시간에 최소 비용만 받으면 될 것 같아서 남의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내 걸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는 몇백이나 들어 할 수도 있고 미용을 조금 했던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네.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을 이 금액에 배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 아카데미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인기 많아서 못 들어온 경우도 있나요? 네, 있죠. 아. 정원이 3명까지 받고 4명, 5명까지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경우에는 2달 정도 뒤에 오시라고 해요. 왜냐면 한 클래스가 정해지면 저랑 3개월은 최소 같이 가거든요. 똑같은 요일에 똑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클래스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지 대략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한 클래스당 3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입술 문신 그리고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만 원씩 추가가 돼요. 매출이나 수익은 어느 정도 나시나요? 매출은 손님만 받았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800 정도, 바쁠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찍어요. 손님으로만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거기서 플러스 이제 수강생들을 받기 때문에 최대 많이 받아왔을 때가 8명이 들어온 적 있어요. 다른 요일로 해서. 그때 이제 거의 수강생 수입으로만 뭐 2,800 정도 들어온 적이 있죠. 매번 그렇진 않으니까. 재료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재료를 한번 사고 나면 이거를 한 2달은 써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한 달 매번 나가는 돈이 재료비는 한 달에 2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유지비, 샵 관리 유지비는 150만 원? 그러면 약간 어쨌든 70-80%는 남기시는 네, 거죠? 거의 70%? 못 남겨도 70%는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평생 해왔던 것만 고수하지 마시고 도전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도전하셔도 돼요. 저도 3번째 직업을 가진 거라서 두려움도 많고 자신이 없었는데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나이에 연연 안 하셔도 되고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있으셨어요. 늦다고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막상 배워보면 왜 이걸 빨리 진작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망설이지 말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빠르다고.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 자영업자의 길 파이팅! 대한민국 1번 초밥은 호주에서 온 스시, 대한민국 중고차는 부산카, 가성비 넘치는 2마리 치킨은 봉이 2마리 치킨. 감사합니다.